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계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진료 명령과 함께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신규 만찬을 이어갑니다. 서울 용산의 3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 주도의 단계적 휴전안 지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전쟁 이후 8번째 중동 방문길에 오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동 국가들에 하마스를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최신 전투기인 수-5를 57을 파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원위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과 함께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와 벌기 대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대응은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개원위 진료 명령 등을 내린 것을 두고 개원위 협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위협의회 회장은 YTN과 통화에서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억압하고 협박을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각종 명령에 이어 개원이들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할 것으로 예상해왔다며 그래서 이번 명령이 놀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구성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용산동에 있는 39층짜리 고층 아파트 3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고 6명이 구조됐는데 9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장비 29대와 대원 112명을 동원해 1시간 30여 분 만인 저녁 8시쯤 화재를 모두 진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교착의 상태에 빠진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8번째 중동 방문에 나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카이로에서 압델타파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가자지구 주요 구호품 통로인 라파 국경 검문소 재개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로 건너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을 만나고 이후 요르단과 카타르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군의 인질 구출 작전 이후 전시 내각에서 사퇴를 선언한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도 만날 걸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스카이뉴스에 우크라이나 공군이 9일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의 러시아군 지휘 거점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지만 목표물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크라이나 공군이 싣고 간 포탄을 러시아 본토 목표물에 투하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집단휴진 선언에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개원위에 대한 진료 명령과 함께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한의협의 집단 휴진 선언에 대해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원의와 의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개원위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각 개원의에게 오는 18일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계획한 병원은 13일까지 신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일 개원의 참여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30%를 넘게 되는 경우는 그 현장에 가서 진료 명령 등 불이행이라든지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이런 것들을 가서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하고 정부는 진료 명령을 어길 경우 업무 정지 15일, 1년 이내에 의사면허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고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엔 여기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회원들의 집단 휴진을 강제했는지가 핵심인데 앞서 같은 조항이 적용됐던 지난 2000년 의학 분업 당시에는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에는 의협이 승소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례로 봤을 때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할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병원 노동자들이 대한의협을 중심으로 한 집단 휴진 계획을 비판하며 철회하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과 의협의 휴진 결정은 명분이 없다며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싸우지 말고 전공의들에게 즉각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2대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반쪽짜리 개원 본회의를 연 데 이어 핵심 상임위원장까지 협의 없이 선출했다는 오명을 또 남기게 됐습니다. 협치 관례를 깬 민주당도 문제지만 방탄, 독주 프레임만 강조한 국민의힘도 현실적인 협상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171석, 압도적 과반을 확보하며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은 첫 회동 때부터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각 제2당과 여당, 즉 국민의힘 몫으로 여겨졌던 자리입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독주를 견제하는 게 4월 총선 민심이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 대신 6월 7일 상임위 구성 법적 시한만 강조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안 처리 최종 관문인 법사위까지 차지하는 건 입법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집권 여당 몫이란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결기와는 달리 108석 소수당의 저항수단은 많지 않았습니다. 21일 국회 개원 첫 본회의에 불참하고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며 규탄 대회를 여는 게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일방적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죄하라! 여당은 막판에 와서야 법사위만 지켜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여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전부 야당에 내주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관례를 깬 것도 문제지만 국민의힘도 협상 전략이 부재했던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으며 여야 합의를 이루어냈던 협치의 정치 문화는 21일 국회에서도 한동안 실종 상태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등 11곳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응 방안에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돼 추가로 의총을 열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독주할 때 과속을 일부 방지할 수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라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빈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나라의 첫 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양국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중앙아 순방의 첫 방문지인 이곳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리 정부가 근본 순방 직전에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양국은 이 구상의 이행 과정을 함께 챙기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오전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현 대통령의 부친이자 투르크 최고 지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면담에 이은 친교 오찬을 가지며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고려인 동포 재외 국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하며 순방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용산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상수도관이 파손돼 일부 지역이 단수되면서 민원이 수백 건 접수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귀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불이 난 고층 아파트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용산에 있는 3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이 건물 30층에 있는 한 호실에서 시작됐는데 연기가 위로 치솟으면서 위층 벽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경보음을 듣고 옥상과 지상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점점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신고가 됐냐고 하는 찰나에 이제 119가 왔죠. 이 과정에서 주민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1시간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건물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6명이 대피했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육수를 데우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에서는
하천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건설과에서 일량천면 제방도로 개설 공사 중에 상수도 관로 파손이 돼서 낮에 이제 한 14시 30분경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파손된 관로를 복구는 하고 있는. 이 사고로 수도 공급이 끊기거나 탁한 물이 나오면서 늦은 밤까지 600건 넘는 민원이 청주시에 접수됐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피겨 국가대표 여자 선수 2명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신 것이 드러나 대표 자격을 일시 정지당했습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YTN에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때 룸메이트였던 대학생 선수 2명이 숙소에서 여러 차례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만취를 했거나 소란 난동을 피운 건 아니지만 연맹 강화훈련 지침상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며 이번 달 안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훈련 기간 여자팀 숙소를 방문한 남자 선수도 역시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됐고 나란히 스포츠 공정위원회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빙상연맹은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사상 처음으로 해외 합동훈련을 진행했지만 음주 일탈과 징계 등으로 빛이 바래게 됐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그제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카페에서 의정부 도시공사 직원이 컵을 던지고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사 측은 시설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남성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업무에서 배제한 뒤 내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주민들이 구청 땅을 빌려 경작하는 텃밭에서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200여 그루를 전량 압수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지인의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때린 혐의를 받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신장질환을 앓던 8살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5살 A씨와 아내 33살 B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과 20대 여성 연인을 도주치상과 법인 도피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일원동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UN 출신 김정우 씨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특수폭행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야구 LG 트윈스 투수 김대현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다가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수 임창정이 SNS에 글을 올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과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전남 무안 선착장에서 바다로 돌진한 SUV 해상 추락 사고는 이 차를 운전했던 작은 아들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형과 함께 모시던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주원대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아가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를 동원해서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전투기인 수호이 57도 공격을 했다며 위성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무기 사용 승인에도 공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 러시아군 지휘 거점을 타격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가 전투기를 동원해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목표물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지만 작전에 나선 전투기 기종과 포탄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이동한 러시아 상륙함을 상대로 협동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미군이 지원한 하이마스 미사일로 벨고로드 공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자국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가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standing strong with Ukraine. We're standing with our allies and we're standing with France. We will not, say it again, walk away.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인용해 러시아 영토 내 주요 목표물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600km 떨어진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최신의 전투기 수호이 57을 처음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위성 사진을 보면 대당 700억 원대로 알려진 수호이 전투기 일부분이 손상됐고 주변에 검게 그을린 흔적도 보입니다. 오는 여름 서방이 지원하는 F-16 전투기 일부가 인도되면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인 러시아 본토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상당수를 안전을 위해 해외 기지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밖에 있더라도 러시아를 공격하면 격추될 것이라고 사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 타격에 나섰지만 주요 기지 80% 이상이 공격 범위 밖이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위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8번째 중동 방문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 주도의 단계적 휴전안 지지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중동 국가들에 하마스를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방문 첫 일정으로 이집트 카이로를 찾아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면담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이 지역 국가들이 휴전을 원한다면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압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want a ceasefire, press Hamas to say yes. If you want to alleviate the terrible suffering of Palestinians in Gaza, press Hamas to say yes.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단계적 휴전안 타결을 위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8번째 중동행을 택했습니다. 이 휴전안은 6주간의 정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내 인구 밀집 지역 철수, 생존 인질 교환과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가자 지구 재건 시작 등 3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과 만나 휴전안과 분쟁 확산 방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 주도의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조건에 대한 견해차가 커 교착 상태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빼고 하마스와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직접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휴전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는 방안이 매우 현실적인 옵션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We hear rumors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is negotiating something or might. Whatever it takes to get everybody home, we support.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석방을 위한 모든 시도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른 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네요.
네, 여름의 시작부터 더위가 만만치 않은데요. 어제 영남 지방에는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나 크게 웃돌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주는 무려 35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대전은 21.7도, 대구는 20.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32도, 대전도 32도, 강릉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요즘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 더운 건가요? 네, 주 후반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은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도 33도까지 치솟는 등 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도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더위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은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K-실크로드 구상 추진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가마트에서 강희경 기자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목적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이자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환영식을 시작으로 세르다르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등 곧바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 강화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역과 국제 문제, 경제에 투자, 문화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Mefana irikarey kampanyalarının energetika, ulug, kommunikasiyalar yali ulumlarda neticeli işleyenligi bellenildi. 특히 두 정상은 천연가스 세계 4위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프라와 신도시 등 각종 분야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경제 외교와 민생 외교를 한층 강화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 설비 기본 합의서와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지지를 표명했고 양국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우선 투르크메니스탄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하면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시가바트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권 행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 속에 이른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 대표 체제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당원 당규 개정안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헌 25조 2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왜?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지난 국회의장 경선 이후 당원권 강화 방안으로 논의돼 왔던 개정안들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기존 의원들의 투표에 더해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과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무공천 규정도 삭제 수순을 밟습니다. 이처럼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당내 반발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지도부 설명에도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거란 비판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유인설관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예외 규정이 신설돼도 이 대표가 임기를 늘리지 않고 대선 1년 전 물러날 거라며 이 같은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무소속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에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당원 당규 개정 과정에서 오히려 원조 친명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각에선 친명이 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로선 만장일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셈이라 친명 체제가 강화됐지만 찜찜한 뒷맛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만한 예산 운영과 과다한 취소 수수료 지급 등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22년 만에 기록적 강우량을 기록한 충청북도는 사상 최악의 수해를 경험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이재민까지 수백 명 발생한 겁니다. 이런 난리 속에서도 충북도의회 의원 4명은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사실상의 외유성 일정이었지만 국민을 들쥐에 비유한 발언 등으로 되레 논란을 키웠습니다. 저한테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외유성 출장 논란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매년 반복되었고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 한 통의 부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지방의회가 6,300여만 원의 해외 출장 여비를 산정해놓고 일정이 취소되자 절반가량인 3천만 원의 수수료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했다는 겁니다. 신고를 토대로 이뤄진 7개 지방의회 실태 점검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A시위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수의계약 가능 금액의 2배인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출장 계약을 맺었고 이후 출장이 취소되자 2,800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세금으로 갚아줬습니다.
공모와 무관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 44만 원어치를 샀다가 일정이 취소되자 전체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한 지방의회도 있었습니다. 7박 9일 일정 가운데 절반가량인 4일을 공모와 관련 없는 외유성 일정으로 채워놓는가 하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쓰도록 하고 비용 480만 원을 세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외 출장이 유효성과 관광성이라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고 출장 관련 예산이나 출장 결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오는 9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전국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실태 현황과 관용차 사적 유용 여부 등 이해충돌방지법 점검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기준 국제 수지를 발표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져 12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할지 관심입니다. 관세청이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11.7%가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이어진 플러스 흐름이 계속될지 관심입니다.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배추와 무 비축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 김병완 1차관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비축기지를 방문합니다. 세계은행이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전망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10채 가운데 6채는 전고점 대비 80% 이상 회복된 가격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부동산 플랫폼이 지난 1월에서 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14,800여 건 가운데 종전 최고가와 비교해서 80% 이상 가격에 거래된 건수는 10건 중 6건을 넘었습니다. 자, 특히 종로구와 용산구 등 10건 중 2건 이상이 종전 최고 가격 이상으로 거래돼서 눈에 띄었는데요. 자치구별로 거래가 80% 이상을 회복한 비중을 보면 서초구가 90.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용산과 강남이 이었습니다. 반면 노원구는 10채 중 2채 정도에 그쳤고요. 도봉구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전 고점의 80% 이상 가격에 거래된 비중이 55%였지만 매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직방 관계자는 올해 저리대출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회복 중이고 연일 상승하는 전셋값이 실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방 압력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지방의 미분양 증가, 경기 불안 등 주택 수요를 제한하는 요소도 상존한다며 입지별 수요 쏠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절 전통 풍습 하나로 중국 전역에서는 매년 용선 경주가 열립니다. 그런데 전복이나 충돌 사고가 잦은 데다 구명조끼 착용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동부 저장성 이우에서 열린 용선 축제. 특별 순서로 외국인 아마추어 팀 경주가 펼쳐집니다. 12명씩 3팀이 앞다퉈 노를 젓는데 그중 한 척이 뒤집혀버리고 맙니다.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굳이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헤엄쳐 물 밖으로 나옵니다. 관중도 경쟁팀도 서로 웃으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看得出来大家实在是太想拿到第1名了，所以可能滑得有点过于兴奋，以至于失去了平衡。 용처럼 길고 좁은 배에서 수십 명이 격하게 노를 젓다 보니 전복이나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경기나 훈련 때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8일 후베이성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용선 경기 중 배가 뒤집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5일 충칭에선 여성 용선팀이 훈련을 하다가 전복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而且那个就是全部都水啊，有水的没事啊，没有水的就那个全压到了，或者说打伤了就起不来了。 앞서 2018년 광시성 9.1인에선 연습 경기 중 용선 2척이 전복돼 17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로데오 경기 중 황소가 경기장 울타리를 뛰어넘어 탈출을 시도하면서 관람객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미 오레곤주 시스터즈시에서 열린 로데오 경기 중 마지막 황소 타기를 앞두고 황소가 경기장 울타리를 뛰어넘어 주차장 쪽으로 탈출했습니다. 로데오 협회 측은 이 과정에서 3명이 다쳤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고물가와 가자 전쟁 불매 운동 여파로 크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초 스타벅스의 전 세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영업한 점포의 매출이 3% 줄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이집트 성경사본이 경매에 나온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오는 11일 런던 크리스티 경미장에 나올 이집트 성경사본은 3, 4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 전래서인 크로스비 쇼앤 코덱스입니다. 예상 경매가는 200만에서 3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25억 1천만 원에서 52억 7천만 원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로스 칠리마 부통령이 탑승한 군용기가 실종돼 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9시 17분쯤 말라위 수도 릴롱괴에서 칠리마 부통령 등 모두 10명을 태우고 이륙한 항공기는 북쪽으로 약 370km 떨어진 음주주 국제공항에 45분 뒤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실종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의회가 현지 시간 오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남아공 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된 의회는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지난 2일 이후 14일 이내에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미니진 어두어 대표를 상대로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빌리프랩은 공식 SNS에 빌리프랩은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의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서 미니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카피 의혹을 제기했고 빌리프랩은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첸백 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익 추구를 위해 재계약과 합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M은 입장문을 통해 합의 과정에서 유통 수수료율을 언급했던 건 유통사와의 협상을 돕겠다는 의미였다며 SM이 다른 유통사의 수수료율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첸백 씨 측이 정산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며 법적 절차 내에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여성과 사귀는 사이인데 술을 마시고 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구석엔 경찰의 노란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 50대 남성 한 명이 주민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경찰차만 들어가고 앰뷸런스 그거 끌고 가는 거 그거만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가 한참 있다가 차가 경계가 쫙 뚫고서 시리가 나왔으니까.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아침 8시 반쯤.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차를 타러 내려온 여성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현장에서 112에 전화를 걸고 사람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헬리콥터를 타고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인데 A씨는 사귀는 사이인 여성에게 화가 나 밤사이 술을 마신 뒤 집 앞으로 찾아온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에 대해선 과거 교제폭력 등과 관련한 신고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서 굴러가는 1톤 트럭을 급하게 막아세운 30대 청년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경기도 광주 태전동의 한 내리막길입니다. 짐이 잔뜩 실린 1톤짜리 트럭이 굴러 내려가고 차량 주인이 옆에서 다급하게 쫓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한 남성이 있는데요. 운전석에 몸을 우겨넣고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막습니다. 주변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던 30대 초반 이희성 씨는 당시 슬리퍼를 신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급하게 달리느라 한쪽 발목까지 접질렸습니다. 경찰 감사장을 받은 이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학원 근처여서 혹시라도 애가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추억거리지 않을까요?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시에 키우다가 버려지는 고양이도 한 해 3만 마리가 넘는데요.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에 유기묘 보호와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는 입양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12마리가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동키는 한 달 전 거리에 가방째로 버려진 유기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에 맡겨졌다가 일주일 전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낯가림이 없는 데다 친화력까지 좋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냥 놀아주고 뭔가 생활에 또 활력소가 돼주는 것 같아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매우 즐거운 상태입니다. 소유주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유기로 매년 버려지는 고양이는 3만 마리가 넘습니다. 경기도가 유기묘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산하기관인 반려마루 화성에 입양센터를 열었습니다. 31개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묘가 옮겨져 오면 건강검진과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입양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고양이 특화 동물병원이 있어서 맞춤 진료도 가능한데 최대 80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유기묘를 입양시킬 수 있는 문화를 저희가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고 센터가 문을 연 후 지금까지 유기묘 12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고양이 입양은 반려묘 입양 교육을 받은 후 경기도 동물복지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설날, 추석, 한식과 함께 우리 고유 4대 명절인 단오를 맞아 경북 경산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자인단오제가 열렸습니다. 경산시는 단오제 세계화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가지각색 깃발을 든 사람들이 행진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신명나는 농악과 함께 온 마을을 돌며 풍요와 안정을 기원합니다. 단오날을 맞아 천년을 이어온 경북 경산의 전통문화축제 자인단오제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행렬로 침략한 왜구를 유인해 격퇴했다는 설화의 주인공 한장군을 기리는 전통 행사가 기원입니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전통 공연은 물론 그네 타기와 활쏘기 등 세시 풍속을 즐겼습니다. 어릴 적 우리 놀던 거 그 생각도 나고 타보니까 기분도 좋고 단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네도 타보고 하니까 날아갈 듯이 좋았어요. 단오날 하면 떠오르는 창포물에 머리도 직접 감아봅니다.
제각기 고향 전통 옷을 입고 참가한 다문화 가족들은 처음 맡아보는 창포향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너무 기쁘고 또 이거 보람도 있고요. 왜냐면 처음 한국에서 왔는데 처음 이거 단모 머리 감는 거 처음이에요. 원래는 지금 우리 중국에서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 머리 까는 거 없어서요. 강릉이나 영광 법성포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 역사와 가치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서울에서 축제 재현 행사를 연 경산시는 세계화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제 3대 단오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경산 자연 단오제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나서 내후년쯤 돼서는 우리 교민들이 많은 LA나 뉴욕으로 한번 진출할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이어진 자인 단오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도심 속 사람들은 햇볕을 피해 그늘로, 또 수확에 나선 농민들은 물을 연신 들이키며 더위를 달랬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도로가 일렁입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햇볕을 가려보고 손 선풍기로 때이른 무더위를 달래봅니다. 얼음 가득한 음료를 삼켜보지만 흐르는 땀을 식히기엔 부족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덥고 찝찝하고 해서 밖에 나와서 힐링도 하고 놀고 있는데 밖에 오니까 햇볕도 너무 뜨겁고 직사광선이라서 등이 자꾸 타요. 폭염 소식에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창녕 우포늪을 찾는 방문객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새들도 더위에 지친 듯 움직임 없이 자리만 지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밭에는 일꾼들이 양파 뽑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선풍기가 달린 작업복에 물까지 연신 마셔보지만 타는 듯한 뙤약볕에 수확은 더디기만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작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일 능률이 안 오릅니다. 양파 수확 지금 보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업이 빨리 안 돼요. 빨리 안 되고 더우니까 계속 물 마셔야 되고.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경주 기온이 34.2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구와 경남 합천, 경북 구미 기온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질 거로 예보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물을 많이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마무리 투수 정혜영 선수가 KBO 올스타전 팬투표 중간 집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정혜영은 그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한 2차 중간 집계까지 101만 2,173표를 얻어 두산의 양의지를 6천여 표 차이로 제치고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마무리 정혜영을 비롯해 선발 양현종과 3루수 김도영, 포수 김태군, 외야수 나성범과 지명타자 최영우까지 10명이 올스타 각 부문 선두에 올랐습니다. 임성재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2대회 연속 톱10에 진입하며 파리올림픽 출전권 경쟁에 스퍼트를 내고 있습니다. 임성재는 메모리얼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에서 한타를 잃었지만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세계 32위인 임성재는 22위 김주형, 26위 안병훈에 이어 한국 선수 3번째로 순위가 높은데 남은 US 오픈에서 상위권에 오르면 파리올림픽에 나설 국가대표 2자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